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비돌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모인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BBT에서 새로 나온 90도 컨트롤 밸브 일체형 냉매 호수를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할 대상군이 사실 좀 필요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미숙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삐돌이 선배님 모시고 요 블랙 다이아몬드 호수는 또 제가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옛날에 그 광고 영상 그런 것도 삐돌이 선배님한테 부탁했던 거예요.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뭐 그동안 사용하면서 좀 사실 블랙 다이아몬드 호수가 불편한 점도 있고 편리한 점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걸 좀 알려주시고, 저는 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연결도 해보고, 뭐 질소를 사용해서 압을 걸어서 또 이렇게 분사를 해보는, 왜 그걸 하냐면 이 호수가 좀 오링이 튀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일단 비교하기 전에 먼저 블랙 다이아몬드 호수를 여러 개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제일 큰 단점이 있어요. 이 블랙 다이아몬드 컨트롤 밸브 일체형 호수가 뭐가 문제냐면, 내부의 오링이 지금 이제 굿뉴스가 얘기한 것처럼 튀어나가고 안 튀어나가는 건 뭐 일반 호수들도 그런 문제들은 종종 생기니까 그거는 이제 주의하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있는 이 오링이 내구성이 너무 약해요. 잘 삭나요? 예, 이게 삭는 건지 제가 너무 과도하게 정확하게 이거 위치를 못 맞춰서 더 과도하게 조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고무 실링이 있는 제품들은 과한 힘으로 조이지 않거든요. 뭐 매니폴드 게이지도 그렇고 호스들도 그렇고 과하게 쓰지 않는데, 얘도 과하게 쓰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 정도만 쓰면은 오링이 파손이 돼요. 예, 그래서 뭐 진공 잡을 때 문제가 된다거나, 간혹 진공 잡을 때도 급할 때 쓰니까, 또 냉매를 회수할 때 아니면 충전할 때 제 속도가 안 나와서 나중에 빼보면은, 그때 왜 회수 속도 되게 그렇죠. 느린 날 예. 그것 때문이었다. 그러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얘를 빼보면 중간이 터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흔하게 되게 발생하더라고요. 특이하네. 중간이 터지는 거는. 위에가 닳아서 찢어지는 것보다 중간이 터져 있거나 이 밑에가 터져서 찢어져서 이렇게 그래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러지? 이러다가 트러블 생긴 경우가 현장에서 종종 있었어요. 그걸 빼보면은 여지없이 중간이나 하단이 터져 있어요. 이건 또 새롭네요. 보통은 위에 닿는 부분이 다 해지죠. 해지잖아요. 네. 옐로우 자켓, 그러니까 닳아서 까만색 그렇죠. 고무들. 걔네들은 위에가 해지다가 그 조각이 구멍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얘는 위에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데 중간이나 이 속에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 이제 검은색 그 옐로우 자켓 오렘으로 교체를 해서 쓰고 있는데, 약간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좀 헐겁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냉매 분출시킬 때 더 잘 빠지죠. 제 짝이 아니니까. 근데 뭐 일단 내구성 때문에 이 제 녹색으로 된 이 오링은 못 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옐로우 자켓으로 교체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더 사용해보고, 만약에 이게 옐로우 자켓 그 오링이 괜찮다 그러면 저는 아예 싹 다 교체해서, 좀 제 짝이 아니더라도 교체해서 쓸 예정이에요. 그거 말고는 큰 불편함은 없고, 한 가지 또 이제 모든 호수에서 다 발생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빨간색 호수는 이제 고압에 우리가 연결해서 쓰잖아요. 이 블랙 다이아몬드 호수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위벨 기능이에요. 그죠. 그거 되게 편리하죠. 이 겉에가 따로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연결을 해놓고 호수가 움직여도 얘가 풀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또 연결할 때도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편하잖아요. 이 스위벨 기능을 이용해서 뒤에 잡고 잠그거나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는데, 간혹 이제 난방시에 우리가 이제 고압 사이클에 연결이 되잖아요, 얘가. 그런 경우에 이 스위벨이 굉장히 뻑뻑해지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블랙 다이아몬드 호스를 410 세트까지 다 하면 한 5세트 정도를 갖고 있고, 현장에서 그 5세트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세트는 그래요.
나머지 세 세트는 여기 돌아가는 게 문제가 없는데 고압에 걸었다가 한번 얘가 뻑뻑해지고 난 이후에 하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하나는 아직 뻑뻑한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들어갔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기사님들도 현장에서 써보면서 이게 뻑뻑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카페에 저도 종종 한두 번 있더라고요. 정도 네.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이게 빡빡하다고 그러던데 밸브가? 아예. 네, 밸브가. 그래서 저는 좀 세척을 좀 해서 써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오일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한번 뿌려봤고 음, 안에 질소로도 불어봤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의심해 보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나왔었던 컨트롤 밸브가 있어요. 그 컨트롤 밸브가 난방에다가 걸었을 때 이 컨트롤 밸브 안에 오링이 튀어나와요. 아예 안쪽에 파손이 있는 돼요. 네. 컨트롤 밸브. 이 그 컨트롤 밸브 요 손잡이 안쪽에 보면은 오링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포트 잡아주는 오링 말고 이 오링이 있는데 고압에 걸었을 때 그 오링이 이 손잡이 밖으로 퍽 하고 터져 나오는 경우 저는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난방 압력은 못 견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고압을 못 견딘다고 생각을 해서 고압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걸려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컨트롤 밸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뻑뻑해지는 이유가 내부에서 이게 터져 나오진 않아도 내부에서 그 압력을 못 견디고 오링이 제자리에서 이탈을 한 게 아닌가. 뭐 구조는 제가 모르니까. 뭐 아무튼 한번 뻑뻑해지면 좀 회복이 힘들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게 이제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런 제품도 있고 안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그게 좀 이제 뭐 복불복인데. 복불복이네요. 그러면 뭐 근데 이게 한 세트가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쵸. 뭐 한 호수 한 세트가 한 7만 원, 6, 8만 7만 원, 원 해요. 그 정도 가격들인데 뭐 고압 호수 하나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해서 고압 호수를 하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세트로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그러면 얘는 제일 장점이 제가 봐도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이 앞에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체결이 그냥 돼버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체결이 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멈추면 얘 뒤에만 돌아가면서 앞으로 디프레서가 전진을 해서 바로 칙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게 풀 때도 그리고 마찬가지고. 요게 유연해서 좀 장착할 때 편리하고 장착을 해놓은 다음에도 호수가 좀 건들려도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그게 돌아가서 장점이에요.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스템 연결된 상태에서 이 뒷부분만 돌리면 얘는 어차피 체결이 돼 있는 애니까 뒷부분만 돌리면 디프레서가 분리가 되고 먼저 순서대로 디프레서가 완전히 분리가 된 다음에는 이 앞에가 돌면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능이 얼만큼 편한지를 그쵸. 몰라요. 이거는 직접 만져보고 써봐야 좀 느끼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컨트롤 밸브는 말 그대로 이 앞에를 이런 식으로 앞에만 포트에 돌아가죠. 조이고 포트가 다 조여지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밸브 돌려서 디프레서를 움직이고 그쵸. 또 작업 끝나면 디프레서 잠그고 그다음에 밸브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서 네. 얘는 그거 하나가 장점이죠.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컨트롤 밸브 일체형 냉매 호수를 좀 써보기 위해서 이거를 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요거의 단점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요거를 모양을 봤더니 그런 단점을 좀 해소를 시키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되죠. 사이즈예요. 사이즈. 이 기니까. 사이즈가 정말 자세 안 나오는 곳에서 이게 지금 큰 사이즈는 물론 아닌데 이 사이즈가 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현장에서 일을 어떤 하다 제품의 보면. 어떤 부분에 걸리거나. 그렇죠. 그쵸.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 제조사에서 제품 설계를 그쵸. 못같이 한 거죠. 이렇게 진짜 개떡같이 한 거예요. 네. 요즘 악동 세게 나가던데 네. 우리도 한번 세게 나갈까요? 아니 정상적인 작업을 하려면 안전한 작업과 정상적인 작업과 효율 있는 작업을 하려면 피팅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그 시간적인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쵸. 작업 퀄리티는 훨씬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또 안전을 위해서도 또 환경을 위해서도. 근데
탈착 밸브조차 장착을 못하는 포트들이 너무 아니, 많아요. 이게 안 되는데 탈착 밸브가 아, 들어가냐? 그럼요. 아니 무슨 코어 탈착 밸브가 들어갈 수 없게 설계된 에어컨은 사실은 진공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조사에서 대충 작업해도 된다라는 어떤 허가가 아닐까. 그렇죠. 예. 야, 아, 니네 그런 거 안 해도 저기 돼. 뭐야 그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시고 제조사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가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정도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왜냐하면 모든 제품이 그렇다라고 하면 만드는 기술이 이거밖에 안 되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90% 이상이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잠깐만요. 근데, 우리 또 이거 얘기하다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예.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거기 오늘 한 여기까지 마디만. 하고 한 마디만 더 하세요. 10%는 개떡 같아요 진짜로. 그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큰 불편함은 이 사이즈예요. 일부 제품에서 네.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데 이 뒤쪽 길이 때문에 연결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 구경할 겸 왔거든요. 여기 딱 보면은 딱 반만 해요 그냥. 진짜 컴팩트하죠. 이 뒤쪽 공간을 생각할 필요 없이 너무 소형으로 나와서 이거는 진짜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할 정도로 소형인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또 얘도 일부 시스템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얘도 일부 시스템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그냥 오늘 저희가 하는 리뷰를 보고 본인 작업에 편한 걸 그냥 그렇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그냥 저희의 느낌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직접 같아요. 사용해 본 소감을 장점과 단점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배님을 모신 거고, 일단은 이 친구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짧아서 되게 좋아요. 짧아서 되게 좋고 또 이 지금 밸브의 방향이 일반적이지 저쪽으로 않습니다. 보여줘요. 뭐 영상에서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따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고, 요거는 연결 포트를 밸브가 여기 일직선으로.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밸브가 이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말 그대로 잠그면 잠기고 열면 열려요. 얘는 잠그면 열리고 열면 잠그면 잠깁니다. 열면 이 말뜻은 진짜 이건 지난번 영상 때 얘기했죠. 지난번 영상 때 얘기했으니까 뭐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조금 왜 사용해 보시지 않으면 이해하기 좀 힘든데, 말 그대로 이게 정방향일 경우에는 앞으로 가면서 디프레셔가 그 밸브 코어를 누르기 때문에 들어가면 얘가 완전히 끝까지 닫힌 느낌이지만 그게 오픈이 돼서 가스가 통하게 되거든요. 결국엔 이걸 설명을 하고 말았다.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무튼 이거 대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설치 근데 기사님들이니까. 어쨌거나 이 밸브는 반대로 작동한다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장착할 때 사실 얘가 장착하기 되게 편해요. 근데 이 친구는 장착할 때 좀 불편합니다. 얘를 해보고 하면. 이게 불편한 게 아니고 모든 컨트롤 밸브는 다 얘 방식이고 얘만 편리한 방식인 거지. 아니, 얘가 불편한 게 아닌 거지.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이 컨트롤 밸브만을 따지면 편하게 할 수 있죠. 근데 호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호수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친구는 뭐 스위벨 기능과 함께 이 호수가 조금 더 야들야들합니다. 희한하게 이 BBT 호수가 좀 더 꼬들꼬들해요. 그럼 뭐 좀 더 사용을 해보면 달라질 수도 뭔가 있겠지만,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제조사에서 주는 그 제품 이미지 사진에 보면 여기 중간에 잘라갖고 안에 테프론이 한 장 더 감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기밀이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꼬들꼬들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할 때 너무 꼬들꼬들하면 얘가 억세니까 한 손으로 꽉 잡아주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힘이 더 든다는 두 손을 얘기죠.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어떤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밸브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사실 이 두 제품이 좋은 이유는 밸브의 역할도 하잖아요. 볼 밸브에. 그럼. 그래서 기밀이 유지가 됩니다. 꽉 끝까지 닫아 놓으면. 근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아는 건데,
이 친구는 처음에 길이 좀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는요 아주 꽉 한 번 더 잠가줘야 기밀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되는 줄 알고 이제 BBT 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이거 생각했는데 꽉 해보니까 잠겨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아직 제가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이쪽 그 블랙 다이아몬드는 주 실링이 그 고무 오링이 그 원통형으로 돼 있어요. 옐로우 자켓도 원통형으로 돼 있고 그쵸. 대부분의 호수들이 다 원통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링형이죠. 그쵸, 도넛형으로 된 오링이 두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얘가 내구성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말로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써보고 물론 네. 써보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이제 일반적인 이 원통형 오링을 써봤을 때 원통형 오링은 100% 사용하다가 해지게 되는데 얘는 그런 문제가 좀 덜해 보여요. 이거를 뭐 좀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육안상으로는 그런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 써봐야죠. 한번 뭐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배님 이거. 제가 연결하면서 느낌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카메라는 제가 잡아야 되니까 선배님이 자, 일단은 제가 작업 중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실외기, 실에서 이제 연결할 때 호수를 얘는 이렇게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앞을 잡아줄 필요 없이 이렇게 뒤에서 호수만 그냥 잡아주면 되고 한 손만 집어넣어서 이 뒤에를 잡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 뒤에 감기고 밸브를 있죠? 돌리는데 앞에 있는 저 연결 부위까지 자, 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제 다 잠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얘만 이제 따로 돌죠. 앞에는 안 돌고 이러면서 이제 디프레서가 코어를 눌러주게 되죠. 그러면서 가스가 통하는 거죠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된 상태인 거죠. 네. 한번 빼는 것까지 다시 해볼까요? 네. 뺄 때는 여기서 돌려주면은 얘는 안 움직이고 얘만 움직이면서 지금 디프레서가 풀리죠. 디프레서가 이제 다 풀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돌리면 이 앞이 따라 돌면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을 잡아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이거 이렇게 아주 이제 빠지는 편해요, 거죠. 진짜. 예, 이 기능 자체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딱히 컨트롤 밸브지만 사실 우리 컨트롤 밸브 싸구려들 사면 진공 잡을 때 기밀 안 좋잖아요. 뭐 근데 진공을 충분히 잡을 만큼의 기밀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일단 잠가주면 되고 호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이 앞에 밸브가 전혀 따라 움직이지가 않아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작업하는 와중에 이게 풀려서 뭐 가스가 샌다거나 아니면 진공이 깨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블랙 다이아몬드 호수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듯이 얘를 고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 이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한 손만 집어넣어서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손으로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이제 그게 이제 큰 장점이죠. BBT 걸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BBT 호스를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뒤쪽만 한 손만 집어넣고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이 뒤에가 없으니까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뒤에는 주위에 손이 이렇게 방해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앞에는 이 반대쪽 면들은 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잠기는 거는 크게 이 호수의 저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잠기는 건 문제는 안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다 잠그고 나서 연결을 할 때는 이제 이쪽으로 손을 돌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특히 이 실외기가 여기 요 밸브가 나오는 방향에 걸리는 볼트가 하나 있죠, 피스가. 이렇게 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얘도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닫고 요게 이제 호수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걸려버리잖아요. 여기 이제 걸려서 요거를 이제 다시 또 들어서 작업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고기에 걸리지 않는 모양으로 해놓고 하면 되기는 한데 걸리는 게 짧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쪽 방향에 밸브가 있는 애들은 이럴 때 자유로운데 이쪽 방향으로 밸브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호수를 한번 움직여 보면 여기 이제 밸브를 보시면
호스가 움직일 때 밸브가 따라 움직이죠. 스위벨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런 이제 잦은 진동이나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 작업 중에 얘가 풀리면서 예, 그뭐 누설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그쵸, 가스가 예, 새죠. 가스가 새거나 진공이 깨지는 칙하고.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꽉 조여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이 뒤쪽에 밸브가 있었기 때문에 제 손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밸브도 연결하고 컨트롤 밸브 작업도 다 되는데 그렇죠. 제 손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면 되는데 얘는 작업을 하려면 잠글 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이만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그고 그다음에 컨트롤 밸브도 여기서 돌려줘야 되니까 작업 공간이 블랙 다이아몬드보다는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얘가 분명히 유리해요. 얘가 유리한데 근데 아래 위 공간이 짧은 애들이 있어요. 올인원. 뭐 올인원도 그렇고 뭐 시스템도 간혹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설치를 하다 보면 구형 에어컨 중에 얘가 더 밑에 달려 있는 애들도 있어서 우리 여기 아예 탈착 밸브도 안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 다리 들고 해야 되는 맞아요. 애들. 그런 애들은 얘가 되게 불편해요. 손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럴 땐 들어가 버리기 유리하겠네.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엔 유리하죠. 이 뒤쪽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 공간이지만 시스템은 보통 이렇게 서서 연결을 하게 되니까 이 위에 공간 없는 애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 올인원 중에 이 밸브 연결해 놓고 이 위에가 아예 이렇게 박스로 짜져서 공간이 없어서 탈착 밸브가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LG도 그런 거 있다던데? LG에서는 아직 나는 못 만나봐가지고 삼성은 자주 만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얘는 거기에도 불편해요. 근데 얘는 편할 것 같아요. 직접 거기는 써보지 않았지. 자 일단 뭐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될 것 같고 다시 자리 바꿀게요. 이 질소입니다. 압을 좀 걸어서 쏴보려고 그래요 지금. 처음에 이거를 압을 걸어서 쏠려고 했던 이유가 오링이 빠지나 안 빠지나 그쵸. 보려고 했던 건데 둘 다 새 거라서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않더라고요. 근데 압을 지금 한 300 psi, 400? 보통 한 고압은 4, 500까지도 나오니까 500까지도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한 400 정도 보면 되니까 400으로 맞춰놓고 우리가 사이클이 돌 때 한 400 정도라고 보고 2차 압력을 400 정도로 맞출게요. 이 정도 400. 네. 400이고 그쪽으로 쏘면 안 되고 벽 쪽으로 쏴주세요. 네. 일단 뭐 오링은 멀쩡합니다. 애지간한 압력에는 날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 거니까 그쵸. 뻑뻑해서 안 날아갈 수 있는데 사용하다 쓰다 보면 보면 오일도 느슨해지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유격이 생기니까 느슨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많이 사용해 본 다음에 나중에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런 테스트를. 새 거는 일단 안 빠진다. 그리고 지금 안 빠진다고 장담을 못하는 게 얘는 참 잘 빠지는 애 중에 하나인데 얘도 새 거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쵸. 네. 얘 지금 거의 새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쏴 보겠습니다. 벽에다 대고 쏘면 어차피 여기가 바닥이 초록색이라 찾아지겠어? 제가 잘 찾겠습니다. 400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안 빠지죠. 예, 안 빠집니다. 선배님 말로는 이게 달아 있은 다음에 잘 빠진다면서요. 처음에는 잘안 왜냐면 빠져요. 항상 빠졌던 게 새 거에서 빠진 적은 없으니까 음. 몇 번 사용해 보다가 빠진 놈을 찾아보면 물론 원형 그대로인 애들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파손된 애들은 거의 100% 빠져나갔다는 거지. 자 이제 다시 앉아볼까요? 그럼 이게 장점이 되는 건가? 뭐가요? 튀어나오면 파손된 거니까 우린 갈아주면 되니까 파손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 그러면 막 구분하면 쓰고 튀어나가면 새 걸로 새 걸로 그냥 넣고 무조건 꽂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있네. 일단 자리에 다시 앉아보겠습니다. 일체형을 안 쓰는 경우에는 컨트롤 밸브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요거는 일체형, 네. 요거는 호수에 연결한 거. 근데 보통은 이쪽으로 연결 안 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모양만 보여줘요. 음. 이쪽은 이제 볼밸브 때문에 여기다 볼밸브를 또 왜 꽂았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큰 차이는 없죠. 그냥 여기에 이제 연결부가 하나 더 생긴다는 살짝 찝찝함 그쵸. 때문에 불편해요. 한번 연결은 또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저는 가족용을 많이 하니까 앵글에다가 작업하면 난간밖에다가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힘들고. 그건 맞아요. 몸 밖으로 네. 자세 불편한 상태로 작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동안 코어 탈착 밸브를 앵글에다가 계속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슴팍에 멍이 들어갖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쪽에서도 한번 해볼 걸 그랬네. 어떤 앵글이라고 거? 생각하고. 아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써보면 되니까. 제가 이 볼밸브 호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동안 얘를 많이 썼어요. 얘 또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볼밸브가 있으면 우리가 스피드, 예. 스피드? 작업의 스피드. 그쵸. 컨트롤 밸브는 뭐 돌려서 잠가야 되는데 보통 냉매통에 탁 껴놓고 냉매 살짝 풀어서 퍼지하고 이렇게 잠근 다음에 또 연결하고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그렇지. 얘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컨트롤 밸브를 따로 사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잘 안 쓰게 돼요. 귀찮아서. 그냥 뭐 냉매 조금 빨리 빼지 뭐 아니면 빨리 연결하지 그런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 그래도 좀 그렇게 유지되는 냉매도 좀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못 쓰겠는 거죠. 근데 또 필요한 작업에 따라서 얘를 활용하는 작업에는 얘를 쓸 거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제 진공 작업에 이 친구를 제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고진공 호스 한 개 연결해서 그 매니폴드 게이지 사용해 갖고 작업하면 가정용에서 충분해요. 그 정도 시간이면 15분, 20분 뭐 보통 마무리 작업하는 데만 전기 작업 끝나고 실리콘 쏘고 뭐하고 하면 한 30분 가거든요. 그 정도 잡았을 때 뭐 0.5토르까지 안 떨어진다거나 뭐 1토르 이상 안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는 정말로 수분이 많은 거니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계속 잡아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거고. 수분이 많든지 그쵸. 뭐 미세하게 누설이 되든지 특별히 큰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시간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나도 좀 편하게 하려고 가슴팍 덜 아프고 그래서 이제 소개도 할 겸 해서 알아본 겁니다. 뭐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스템에 네. 탈착 밸브랑 이런 타입의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얘가 편하다라고 하면 조금의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뭐 한번 바꿔볼까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올인원 있고. 작업하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전화 몇 통 받았어요. 이렇게 짧은 거를 원하는 사장님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길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또 제가 어느 정도의 틈에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자로 재보면 이게 딱 4cm예요. 4.12mm 정도? 4.12mm. 요거는 6.5 정도 됩니다. 2cm 정도. 네. 그러니까 2cm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번 그 틈 확인해 보시고 사용이 가능하면 이런 거 써보십시오. 그때 연락 주셨던 사장님들은. 저도 이제 더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께 또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 이것도 돌아갑니다. 이 방향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도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블랙 다이아몬드 호수도 이거 돌아가요. 돌아가나? 네, 돌아갑니다. 안 돌아갈 건데? 아, 돌아갑니다. 그렇네. 이거 안 돌아가면 한 번도 돌려본 적이 호수가 없었어. 꼬인 방향이나 그런 방향이 생겨버리면 이거 돌려놓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되게 연결하기. 그런 거 다 생각해야죠. 이 만드신 분들이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자들이 솔직히 조금 써보고 내 작업에 불편하다고 야 이거 못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또 좀 죄송해서 아니 못 쓰겠다는 얘기를 자꾸 해야 제조사에서도 그쵸. 반영을 해주니까. 뭐 아무튼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블랙 다이아몬드든 뭐 BBT든 괜찮은 제품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주는데 대략적인 그래도 금액 차이라도. 아 금액. 그렇죠. 요 특장점이 있어요. 요 친구는
3개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뭐 인터넷 최저가 찾아보면 6만 원부터 뭐 7, 8만 원까지 다양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2개씩 들어있어요. 고저압만. 그렇죠. 노란 냉매 충전용 호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사실 남잖아요. 아무래도 국산 브랜드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 호수 2개만 넣어주는 것 같아요. 판매되는 가격은 한 5만 원 초반에서 6만 원 정도 사이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별 가격으로 생각했을 땐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얘는 필요 없는 노란 노란 호수까지 호수를 무조건 강매를 그렇죠. 받는 느낌이고 예. 요거는 딱 필요한 호수 고압 저압만 사도 되니까 그런 사실, 부분은 장점이에요. 예, 상당히 이 고가의 컨트롤 밸브 가격에 호수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둘 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얘네가 진공을 잡는데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밀 능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좀 사기인 거죠. 가격적으로 따져보면. 아니지. 왜요? 왜냐면은 분명히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건 뭐냐면 쉽게 고장나는 제품은 물론 아닌데 호수에 파손이 생기면 얘도 그렇죠. 교체를 걔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걔도 그냥 여기 아웃이죠.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면 또 호수를 교체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덩어리로밖에 못 움직인다는 단점이 있죠. 금액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 장단점을 생각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대로 장비를 꾸미시면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